저는 올해 67살이에요. 평생 시골에서 농사 지으며 살았어요. 남편이 10년 전에 세상을 떠나고 나서는 아들 부부와 함께 살았지요. 아들은 하나밖에 없어요. 35살에 결혼했는데 며느리는 도시에서 자란 사람이라 처음엔 시골 생활이 힘들어 보였어요. 명절 때마다 친정 가고 싶다고 했고 시골은 답답하다고 말하곤 했지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야기하는데 힘이 됩니다. 3년 전부터 무릎이 안 좋아졌어요. 계단 오르내릴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통증이 심했어요. 병원에 갔더니 관절염이 심해서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무릎 연골이 다 닳았어요.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합니다. 얼마나 들어요? 수술비가 한 500만 원 정도 들고요. 수술 후 재활치료도 받으셔야 해요. 수술을 받고 나서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했어요. 퇴원하고 집에 왔는데 재활치료를 계속해야 했어요. 하지만 집에서 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계단도 오르내리기 힘들고 화장실 가기도 힘들었거든요. 아들네 집은 2층이었는데 제 방이 2층이라 매번 계단을 올라가야 했어요. 어느 날 아침 계단에서 미끄러질 뻔했어요. 며느리가 놀라서 달려왔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미끄러질 뻔했네. 어머님, 이러시다가 큰일 나시겠어요. 그날 저녁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요양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요양병원. 그건 아픈 사람들 가는데 아니야. 아니에요. 재활치료 받으면서 편히 쉴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물리치료도 받으시고 운동도 하시고요. 그런데 거기 돈이 많이 들잖아. 엄마, 제가 다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며느리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모실게요. 병원비 걱정 마세요. 어머님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아들 부부가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생각해주니 고마웠거든요. 그럼 한번 알아볼까? 네, 제가 좋은데 알아볼게요. 일주일 뒤 요양병원에 들어갔어요. 행복요양병원이라는 곳이었어요. 시설도 깨끗하고 간호사들도 친절했어요. 4인실이었는데 룸메이트 할머니들도 다 좋은 분들이었어요. 병원비는 한 달에 150만 원이 나왔어요. 비싼 돈이었어요. 제 연금은 월 50만 원밖에 안 됐거든요. 아들한테 미안했어요. 아들아, 병원비가 너무 비싼데 괜찮겠어? 엄마, 괜찮아요. 제가 벌어서 드릴게요.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병원 생활이 시작됐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9시부터 재활치료를 받았어요.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무릎 운동을 시켜줬어요. 처음엔 아팠는데 점점 나아지더라고요. 점심 먹고 나면 낮잠을 자고 오후에는 또 운동을 했어요. 저녁 먹고 나면 TV를 보거나 다른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루하루가 비슷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면회를 왔어요. 올 때마다 과일이랑 간식을 사들고 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불편한 거 없어요? 응, 괜찮아. 여기 사람들도 좋고 밥도 잘 나와. 다행이네요. 무릎은 좀 나아지셨어요. 응, 많이 좋아졌어. 이제 계단도 오를 수 있어. 잘 됐네요. 며느리는 처음 몇 달은 같이 왔는데 나중엔 잘 안 왔어요. 물어보니까 아이들 돌봐야 한다면서요. 아이가 둘인데 큰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고 작은아이가 유치원이었어요. 이해했어요. 며느리도 바쁠 테니까요. 1년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병원 원무과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 잠깐 사무실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네, 사무실에 가니까 직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르신, 병원비가 밀려 있는데
보호자분께 연락이 안 돼요. 병원비요? 우리 아들이 매달 보내주는데요. 그게 6개월째 입금이 안 됐어요. 뭐라고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6개월이요? 그럼 얼마나 밀린 거예요? 900만 원입니다. 손이 떨렸어요. 900만 원이요? 그럼 우리 아들한테 연락해 보셨어요? 전화를 드려도 안 받으시고 문자도 답이 없으세요. 방으로 돌아와서 바로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안 받더라고요. 또 전화했어요. 역시 안 받았어요. 며느리한테도 전화했어요. 며느리도 안 받았어요. 문자를 보냈어요. 아들아, 병원에서 병원비가 6개월째 안 들어왔다는데 무슨 일이야? 연락 좀 해줘. 한참 뒤에 답장이 왔어요. 엄마, 죄송해요.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회사 사정이요.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6개월이나 밀렸다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럼 미리 말하지 그랬어요.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병원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 병원비를 빨리 납부하셔야 해요. 이렇게 계속 밀리면 저희도 곤란해요. 제가 아들한테 연락해 볼게요. 또 전화했어요. 이번엔 아들이 받았어요. 여보세요. 아들아, 엄마야. 병원비가 900만 원이나 밀렸다는데 무슨 일이야? 엄마, 지금 통화하기 힘들어요. 언제 통화할 수 있어? 이따가 전화할게요.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어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아들이 면회를 왔어요. 며느리도 같이 왔더라고요. 둘이 뭔가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병원 상담실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들이 먼저 말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회사가 어려워서 병원비를 못 보냈어요. 회사가 어렵다는 게 무슨 소리야? 매출이 안 나와서요. 보너스도 못 받았고 월급도 깎였어요. 그럼 미리 말하지 그랬어. 병원에서 퇴원하라고 하면 어떡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며느리가 옆에서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사실은 저희가 지금 집을 알아보고 있어요. 집. 귀를 의심했어요. 무슨 집? 신도시의 새 아파트요. 아이들이 크니까 지금 집이 좁아서요. 그런데 지금 내 병원비가 900만 원이나 밀렸잖아. 어머님, 어차피 어머님이 앞으로 얼마나 사실지 모르잖아요. 며느리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병원비가 아까워서 제가 그 돈을 모았어요. 뭐라고? 다 언젠가 우리 애들한테 돌아갈 돈이에요. 차라리 집을 사는 게 나아요. 숨이 막혔어요. 제 병원비로 집을 샀다고요? 며느라, 그게 무슨 소리야? 그 돈은 엄마 병원비야. 어머님,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어머님이 앞으로 5년, 10년 더 사시면 병원비가 2억도 넘어요. 며느리가 계산기를 꺼내 보였어요. 한 달에 150만 원이면 1년에 1,800만 원이에요. 10년이면 1억 8천만 원이고요. 그 돈으로 집을 사는 게 훨씬 나은 투자예요. 아들한테 물었어요. 아들아, 너도 그렇게 생각해?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사실 그게 저도 집이 필요하긴 해요.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도 힘들어요. 애들 학원비에 생활비에 빠듯하게 사는데 매달 150만 원씩 병원비 내는 게 쉬운 줄 아세요? 그럼 나보고 퇴원해? 그게 좀 그러시더라도 참아주세요. 저희가 여유 생기면 다시 드릴게요. 며느리가 일어섰어요. 저희 가봐야 해요. 아이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하거든요. 아들도 따라 일어났어요. 엄마, 죄송해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그렇게 가버렸어요. 저를 요양병원에 남겨두고요. 상담실에서 나와 방으로 돌아왔어요. 눈물이 났어요. 아들이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요. 룸메이트 할머니가 물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병원비가 계속 밀렸어요. 병원에서 독촉 전화가 왔어요. 아들한테 전화해도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일십이었어요. 며느리한테도 연락했지만 역시 답이 없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병원 원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어르신, 병원비가 계속 밀리면 저희도 곤란해요. 제가 어떡하면 좋아요? 보호자분이랑 상의하셔야죠. 이렇게 계속 가면 퇴원을 권고해야 해요. 퇴원하면 저는 어디 가요? 그건 보호자분과 상의하셔야죠. 그날 밤 혼자 울었어요. 아들이 저를 버린 것 같았어요. 며칠 뒤 며느리가 혼자 왔어요. 서류 뭉치를 들고요. 어머님, 이거 서명 좀 해주세요. 이게 뭔데? 어머님 명의로 된 재산 처리하는 거예요. 무슨 재산? 친정 쪽에 땅 좀 있으시잖아요. 그거 정리해서 병원비 내려고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친정에 땅 없어. 오빠들이 다 가져갔어. 아니에요. 제가 등기부 확인했어요. 어머님 명의로 밭이랑 임야가 있더라고요. 그럴 리 없어. 나는 그런 거 없어. 까먹으신 거예요. 여기 도장 좀 찍어주세요. 서류를 보니까 토지 매매 계약서였어요. 제가 모르는 땅을 판다는 내용이었어요. 나는 안 찍어. 어머님. 며느리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어머님이 지금 병원비 900만 원 밀려 있는 거 아세요? 이거 안 내면 퇴원해야 해요. 그래도 내가 모르는 땅을 왜 팔아? 에휴, 정말. 며느리가 화를 냈어요. 어머님, 그럼 어떡하실 건데요? 병원비는 누가 내요? 그건 답답하시네. 저희도 힘들다고요. 며느리가 서류를 챙겨서 나가버렸어요. 그 뒤로 아들이 한 달 동안 면회를 안 왔어요.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일십이었어요. 며느리도 안 왔고요. 완전히 저를 내버려 둔 거예요. 병원비는 1200만 원까지 밀렸어요. 병원에서 면회 제한까지 걸렸어요. 병원비를 안 내니까 다른 사람들 면회도 못 오게 한 거예요. 결국 병원에서 강제 퇴원 통보를 받았어요. 어르신, 다음 주까지 퇴원하셔야 해요. 저는 갈 데가 없어요. 보호자분께 연락해 보세요. 며느리한테 전화했어요. 이번엔 받았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병원에서 퇴원하래? 나 어디 가야 해? 어머님, 저희 집에 못 오세요. 뭐? 방도 없고요. 아이들도 있고 해서 어려워요. 그럼 나보고 어디 가라고? 어머님이 알아서 하세요. 딸깍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이게 가족이 할 짓인가 싶었어요. 평생 아들 키우고 며느리 잘해줬는데 이렇게 버려지다니요. 그때 병원 로비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혹시 김 어르신 맞으십니까? 7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어요.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네, 그런데요? 저는 돌아가신 김 씨 친구입니다. 형님 친구요. 제 친오빠 친구분이었어요. 오빠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오빠가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몰라요. 형님이 생전에 이걸 맡아달라고 하셨어요. 낡은 서류 가방을 건네줬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이게 뭔가요? 저도 잘 모릅니다. 형님이 절대 열어보지 말고 동생분한테만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언제 맡으신 거예요? 5년 전이요. 형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주셨어요. 가방을 받아들고 병원 방으로 돌아왔어요. 열어보니까 서류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계약서들이요. 하나씩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친정에 있던 밭 3,000평, 임야 5,000평, 과수원 2,000평이 전부 제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저는 오빠들이 다 가져간 줄 알았는데요. 서류 제일 위에 오빠가 손으로 쓴 편지가 있었어요. 만년필로 정성껏 쓴 편지였어요. 동생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야. 미안하다.
동생한테 미리 말하지 못해서 우리 집안에서 너만 사람답게 살았어. 형들이 다 욕심 부리고 싸우는데 너만 조용히 살았지. 이 땅은 원래 내 몫이야. 아버지가 너한테 주려고 했던 거야. 하지만 형들이 가져가려고 해서 내가 내 명의로 몰래 해놨어. 내가 대신 지켜뒀어. 내가 나중에 힘들 때 써라. 이 땅으로 잘 살아라. 사랑한다, 동생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오빠가 평생 저를 위해 땅을 지켜줬던 거예요. 형제들한테도 말 안 하고 혼자 지켰던 거예요. 바로 등기소에 가서 확인했어요. 정말 제 명의가 맞았어요. 땅값을 알아보니까 밭은 평당 50만 원, 임야는 평당 30만 원, 과수원은 평당 80만 원이래요. 계산해 보니까 전부 합쳐서 5억 정도 된다고 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상황을 설명하니까 변호사가 말했어요. 며느리분이 병원비를 횡령한 거네요. 노인학대로도 고발 가능합니다. 정말요? 네. 보호자가 피보호자의 돈을 함부로 쓴 거니까요. 증거만 있으면 됩니다. 증거는 어떻게 모아요? 병원 입금 내역서, 며느리 통장 내역, 아파트 계약서 같은 거요. 병원에서 입금 내역서를 받았어요. 6개월 동안 병원비가 한 푼도 안 들어온 기록이 다 있었어요. 아들 통장 내역도 떼어봤어요. 은행에 가서 아들 동의 없이 법원 명령으로 뗐어요. 아들이 매달 며느리 계좌로 150만 원씩 보낸 기록이 다 있었어요. 며느리 계좌 내역도 조회했어요. 법원 명령으로 뗐어요. 병원비로 써야 할 돈을 아파트 계약금으로 쓴 기록이 나왔어요. 900만 원이 딱 아파트 계약금 날짜에 빠져나갔더라고요. 증거를 다 모아서 경찰서에 갔어요. 병원비 횡령과 노인학대로 고소했어요. 경찰이 말했어요. 증거가 확실하네요. 며느리분 조사하겠습니다. 며칠 뒤 경찰이 며느리를 불렀어요. 며느리는 처음엔 발뺌했어요. 저는 어머님 위해서 한 거예요. 병원비보다 집이 더 나은 투자라고 생각해서요. 그래도 보호자 동의 없이 쓰면 횡령입니다. 어머님이 치매 초기라서 판단력이 떨어지세요. 거짓말까지 했어요. 저는 치매가 아니에요.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왔어요. 환자는 인지 기능 정상이며 치매 소견 없음. 기억력, 양호. 며느리 거짓말이 들통났어요. 결국 며느리는 기소됐어요. 아들한테 연락했어요. 아들아, 엄마야, 엄마, 미안해요. 너 며느리랑 이혼해.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혼 안 하면 엄마는 너한테 재산 한 푼도 안 줘. 엄마? 나한테 5억이 생겼어. 친정 오빠가 지켜준 땅이야. 5억이요? 응. 근데 너한테는 안 줘. 아들이 울먹였어요. 엄마, 나 정말 몰랐어요. 며느리가 병원비 잘 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내 책임이야. 내가 확인했어야지.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나는 너한테 더 이상 기대 안 해. 대신 진실은 끝까지 밝힐 거야. 재판이 열렸어요. 며느리는 집행유예 2년을 받았어요. 벌금 500만 원도 냈고요. 하지만 전과자가 됐어요. 아파트 계약도 취소됐어요. 계약금은 몰수당했고요. 아들은 결국 며느리와 이혼했어요. 뒤늦게 모든 사실을 알았거든요. 며느리가 병원비뿐 아니라 아들 월급도 몰래 빼돌린 거려. 며느리 친정에 보낸 돈만 3천만 원이 넘었대요. 아들이 저한테 왔어요. 엄마, 용서해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마누라 말만 듣고 엄마를 의심했어요. 용서는 해. 근데 재산은 안 줘. 엄마, 그게 너한테 주면 또 잘못 쓸 것 같아. 며느리한테 속았던 것처럼. 엄마, 그리고 너는 엄마를 버렸잖아. 병원비도 안 내고 면회도 안 오고. 아들이 무릎 꿇고 빌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일어나. 친정 땅을 전부 처분했어요.
5억이 나왔어요. 그 돈으로 노인 돌봄 재단을 세웠어요. 저처럼 가족한테 버림받은 노인들을 돕는 재단이요. 요양병원비 못 내는 노인들한테 지원해주고 혼자 사는 노인들 돌봐주는 재단이에요. 재단 이름은 사람다운 삶 재단이라고 지었어요. 오빠 편지에 나온 말이에요. 아들한테는 단 한 푼도 안 줬어요. 아들이 빌었지만 안 줬어요. 엄마, 제발 조금만 도와주세요. 안 돼. 엄마, 너는 엄마를 돈으로 봤어. 병원비 아깝다고 집 샀잖아. 그건 며느리가. 내가 확인했어야지. 내 책임이야. 마지막으로 아들한테 말했어요. 피 한 방울이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며 사느냐가 더 중요해. 너는 엄마를 버리는 선택을 했어. 나는 너를 용서하지만 재산은 안 줘. 재단 설립 서류를 펼쳤어요. 서류 맨 아래에 도장 찍는 칸이 있었어요. 도장을 꾹 찍었어요. 이제 이 돈은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갈 거예요. 저를 버린 아들한테는 안 가요. 오빠가 지켜준 땅 제대로 쓰였어요. 오빠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기뻐할 것 같았어요. 재단 사무실을 열었어요.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깨끗했어요. 직원도 3명 뽑았어요. 사회복지사 2명하고 간호사 1명이요. 첫 번째 지원 대상자를 만났어요. 78살 할머니였어요. 아들한테 버림받아서 병원비를 못 내고 있대요. 저랑 똑같았어요. 할머니, 병원비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똑같이 당했거든요. 그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저도 같이 울었어요. 한 달에 10명쯤 도와드렸어요. 병원비 밀린 노인들, 혼자 사는 노인들, 가족한테 버림받은 노인들이요. 5억이면 오래 못 쓸 줄 알았는데 아껴 쓰니까 꽤 오래 갈 것 같았어요. 아들이 가끔 전화했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재단은 잘 되고 있어요? 응,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있어. 엄마, 할 말 있어? 아니요. 그냥 엄마 목소리 듣고 싶었어요. 아들 목소리가 쓸쓸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나는 내가 변하는 걸 보고 싶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알겠어요, 엄마. 1년쯤 지났을까요? 아들이 재단에 찾아왔어요. 손에 봉투를 들고요. 엄마, 이거 이게 뭐야? 제 월급이요. 100만 원이에요. 재단에 기부하고 싶어요. 너 이혼하고 혼자 사는데 월급을 왜 기부해? 엄마가 하시는 일을 돕고 싶어요. 제가 엄마한테 잘못한 거 평생 갚을 수 없지만 이렇게라도 하고 싶어요. 아들 눈이 진심으로 보였어요. 매달 줄 수 있어? 네. 제가 최소한으로 쓰고 나머지는 다 드릴게요. 그 뒤로 아들이 매달 100만 원씩 재단에 기부했어요. 그리고 주말마다 재단에 와서 봉사를 했어요. 노인들 병원 모시고 가고 말벗도 되어드리고요. 2년쯤 지났을까요? 아들이 많이 변했어요. 예전처럼 돈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됐어요. 어느 날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뭘? 피 한 방울보다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요.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너 이제 알았구나. 네. 늦게 깨달아서 죄송해요. 저는 아들을 안아줬어요. 오랜만에요. 엄마는 내가 변하는 걸 보고 싶었어. 이제 봤어. 고맙습니다, 엄마. 하지만 재산은 여전히 안 줬어요. 아들도 이해했어요. 엄마, 재산은 재단에 쓰세요. 저는 괜찮아요. 제가 벌어서 살게요. 그래, 고맙다. 오빠가 지켜준 땅은 이렇게 쓰였어요. 저를 버린 가족한테 간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갔어요. 지금도 재단은 계속 운영되고 있어요. 아들이 매달 기부하고 주말마다 봉사하고 있고요. 저는 행복해요.
제가 도운 노인들이 고맙다고 할 때마다요. 며느리는 이혼하고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전과자가 되어서 취직도 힘들대요. 아들한테서 들었어요. 하지만 동정심은 없었어요. 자기가 한 짓이니까요. 창문을 열고 하늘을 봤어요. 오빠한테 말했어요. 오빠, 고마워. 오빠가 지켜준 땅 덕분에 내가 많은 사람 도와주고 있어. 바람이 불었어요. 오빠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피 한 방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며 사느냐가 더 중요해요. 저는 그걸 배웠어요. 아들도 이제 알았고요. 재단 문패를 보면서 웃었어요. 사람다운 삶 재단. 오빠가 원했던 거예요. 사람답게 사는 거요. 그리고 등기 이전 도장을 서랍에 넣었어요. 이제 더 이상 찍을 일 없어요. 모든 땅은 다 재단으로 갔으니까요.